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관심 미국 주식 목록들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날짜는 2025년 11월 12일 현재고요. 지난 한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이 종목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막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여지는 어떤 모습인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분야도 뭐 핀테크, 암호화폐, 원격 의료, 프롭테크, 소비재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지나간 직후라서 이제 시장의 그 결과들을 어떻게 좀 소화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별 기업들의 뭐 새로운 중대 발표 이런 것보다는 발표된 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그리고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묶어서 보면 좀 더 파악하기 쉬웠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핀테크랑 대출 관련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AFRM, UPST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데 이쪽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핀테크 쪽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분석가들 시각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뚜렷해요. 엇갈리는군요. 네, 특히 어펌 AFRM 같은 경우 한 11시간 전쯤에요. 시킹 알파에서 리더의 탄생 뭐 이런 제목으로 투자 의견을 올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 리들의 탄생이라. 네, 지난주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던 거에 대한 뭐 후속 반응으로 봐야겠죠.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게 실적은 분명 좋았는데 발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좀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와서 리더라니 분석가들은 좀 다른 걸 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반응하고는 좀 별개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뭐 사업 모델의 강점 이런 데 주목한 분석 같아요. 반면에 업스타트는 지난주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었죠. 네네. 근데 최근 24시간 안에는 뭐 그냥 지금 사야 할 주식 3가지 이런 일반적인 기사에 언급된 거 말고는 특별한 기업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하, 이 두 회사의 좀 엇갈린 행보가 핀테크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소파이, 나 페이팔, PYPL, 랜딩클럽, LC 같은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비교적 조용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이 세 기업은 지난 한 하루 이틀 동안에는 주가에 뭐 영향을 줄 만한 개별적인 뉴스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시장 전반 흐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도 이미 뭐 11월 초에 다 끝났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암호화폐 관련주로 넘어가 보죠. 코인베이스, COIM, 로빈후드, HOOD, 블럭, SQ. 여기는 분위기가 좀 갈아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개별 기업 문제라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가 이들 주가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전체가 안 좋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 주요 기술적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고 뭐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 반영되고 있죠. 하긴 암호화폐 거래량이 실적에 워낙 중요하니까요. 이 회사들은. 시장 침체는 뭐 직접적인 타격이겠네요. 이 회사들도 지난 24시간 내 특별한 공시나 뉴스는 없었고요. 네, 세 기업 모두 주은 주에 3분기 실적 보고는 마쳤고요. 최근에는 그냥 시장 분위기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그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이들 주가에는 계속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격 의료 분야입니다. 텔라닥, 티독, 힘센허스, 그리고 독시미티, DOCS. 여기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긴 세 회사가 좀 각기 다른 상황이에요. 네. 일단 텔라닥부터 보면 지난 10월 말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후속 분석이군요. 네, 핵심은 그 정신건강 부문 베터헬프의 성장 둔화 우려입니다. 이게 좀 커요. 맞아요. 실적 발표 때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꽤 빠졌었죠. 네네. 뭐 국제 부문 성장이나 비용 절감 노력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시장은 결국 베터헬프 부진을 더 크게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발목을 잡았죠. 근데 반면에 힘센허스는 11월 초에 발표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HIMS는 좋았군요. 네, 매출이랑 수익성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예상을 확 뛰어넘었죠. HIMS 하면 역시 그 GLP-1 비만 치료제, 이거 관련 움직임이 가장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브노디스크랑 그 위고비 도입 논의 중이라는 소식, 이게 정말 시장 기대를 엄청 모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 실현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동시에 힘세너스는 좀 부담도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PE가 160배가 넘어요. 굉장히 높죠. 160배요? 와. 네, 그래 뭐 공매도 비율도 한 35% 정도로 높고요. 그래서 성장 기대감하고 이 고평가 논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이거 참 지켜보는 입장에선 흥미진진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독시미티는 또 상황이 다르다고요.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소위 가이던스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이던스의 함정? 네,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매출, 이익 다 예상치 웃돌면서 훌륭했어요. 근데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낮게 제시한 거예요. 아, 그게 문제였군요. 네,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은 약간의 미래 성장 둔화 가능성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같은 원격 의료 안에서도 이렇게 스토리가 다 다르다는 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부동산 기술, 프롭테크 분야와 관련 미디어 데이터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G, 오픈, RKT, 컴프, APPF, NWS, CSGP. 여기도 꽤 많네요. 네, 이 분야에서는 특히 그 오픈도어, OPN의 최근 자본 조달 움직임하고요. 코스타그룹, CSGP의 오늘 컨퍼런스 발표,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아, 코스타 오늘 발표 있어요? 네, 바로 오늘 11월 12일에 KBW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코스타가 어제는 미국 다세대 주택 시장 전망을 좀 낮춰잡는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이 더 중요하겠군요. 다른 기업들은요? 애폴리오는 내부자 거래랑 기관 매수 소식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APFE는 11월 10일에 그 내부자 주식 거래 알리는 폼 4가 제출됐고요. 같은 날 AGF 매니지먼트라는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새로 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뉴스코프 NWS는 기존에 승인됐던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 이걸 재확인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컴패스, COMP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름 비슷한 다른 회사 뉴스랑 헷갈리기 쉽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CODI 컴패스 다이버스파이드나 CODPG.L 컴패스 그룹 PLC 관련 뉴스가 COMP 컴패스 잉크 뉴스로 잘못 알려질 수가 있어요. 아, 실제로 최근에 이 두 회사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NYSE 티커 COMP와는 전혀 상관없는 뉴스입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NYSE 티커 COMP에 대한 중요한 최신 뉴스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키커 확인 정말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오픈도어, OPN은 며칠 전에 아주 큰 움직임이 있었네요. 뭐 신주 인수권 배당에다가 대규모 신주 발행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좀 큰 이슈였죠. 11월 6일, 7일 사이에요.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 워런트를 배당하고요. 또 특정 구매자들 그룹한테 주당 6.56달러에 약 1억 8천만 주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1억 8천만 주. 와. 네, 이게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회사가 뭐 유동성 확보라든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좀 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요. 한 지분 변동 보고 정도 있었고 진로는 최근 별다른 공시 없이 그냥 업계 동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뉴스로 나온 정도군요. 네, 맞아요. RKT장 지혜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리밍 분야입니다. 푸보TV, 로쿠, 그리고 넷플릭스. 여기는 넷플릭스 소식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에피비오랑 알루키유는 지난 24시간 동안 뭐 이렇다 할 뉴스는 없었어요. 네. 에피비오는 8일 전 실적 발표 후에 뭐 애널리스트 평가 정도가 있었고요. 알루큐는 며칠 전에 내부자 매도랑 옵션 거래 관련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 NFLX는 10월 말에 발표했던 그 10대 1 주식 분할 이슈? 이게 계속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이 주식 분할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꾸준히 나왔고요. 또 뭐 주목할 만한 ETF 자금 유입이나 옵션 거래 활동이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하. 주식 분할 자체가 뭐 기업 가치를 직접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거래 유동성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이목을 끄는 거죠. 뭐 새로운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시장은 이 이슈를 계속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섞여 있네요. 레모네이드, LMND, 듀오링고, DOL, 웨이페어, W, 온홀딩, 온, 셀시우스, CLH, 더치브로스, BROS 정도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카바나, CVNA, 인모드, IMND, 러브색, LOV, 덱크스, DECH, 오틀리, OTLY, 벨링브랜드, BRBR은 지난 24시간 내에 특별한 소식이 없었다고 하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용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레모네이드 LMND는 특정 투자 회사가 지분을 2배로 늘렸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주가가 왜 올랐는지 분석하는 기사 정도가 나왔습니다. 회사 자체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고요. 아, 투자회사 매수 소식이군요. 듀오링고는 앞서 독시미티처럼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뭐 매수 기회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가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분석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웨이페어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오, 신고가? 네. 최근에 뭐 채권 발행이나 CTO 주식 매각 같은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군요. 온홀딩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고요. 매수 의견은 유지했지만요. 네,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0달러로 조금 낮췄습니다. 뭐 성장 기대는 여전하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시각이 좀 반영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셀시우스 홀딩스. 여기는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군요. 3억 달러 규모면 꽤 큰데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25%나 빠졌으니까요. 좀 주가 방어하고 주주 달래기 차원의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 주가 매출 비율, PS가 높은 건 좀 부담이에요. 한 5.4배 정도로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3분기 매출 성장은 뭐 인상적이었지만 그 펩시와의 유통 변경 관련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투자자들 우려를 좀 샀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성장성이랑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복잡하네요. 마지막으로 더치브로스 BOS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걸 바탕으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군요. 지금이 매수적기인가? 뭐 이런 제목이 딱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소비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이 좋았고 특히 그 핫푸드 같은 신메뉴 도입 효과가 컸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신메뉴 효과. 네. 그리고 공격적인 매장 확장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뭐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매력적이다. 이런 시각이 제시됐습니다. 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순식간에 훑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3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시장이 계속 곱씹어보는 단계다. 이게 좀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 단계죠. 실적이 좋아도 하임즈처럼 뭐 밸류에이션 논란에 부딪히거나 DOCS처럼 미래 가이던스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AFRM처럼 실적 발표 직후 반응은 좀 시큰둥했지만 뒤늦게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TODOC나 UPST처럼 특정 사업부의 부진이 전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HMS의 그 GLP-1 기대감, 아니면 오픈도어의 과감한 자본 조달, 혹은 뭐 셀시우스의 자사주 매입 발표 같은 거요. 각자 관심사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여러분의 그 투자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네. 뭐 높은 성장에 베팅하고 계신 건지 HMS나 BRAUS처럼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시는지 AFRM처럼 혹은 뭐 암호화폐나 프롭테크 같은 특정 섹터 전체의 흐름을 보고 계신 건지 다 다르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이 종목들에 대한 가장 최신의, 뭐랄까,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 시점의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은 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오늘 다룬 기업들, 특히 그 핀테크나 프롭테크 분야는 금리나 소비 심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랄까, 나무와 숲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보면 뉴스코프나 셀시우스처럼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조 매입을 발표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오픈도어는 정반대로 대규모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급을 조달했단 말이죠. 네, 상반된 행보죠.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자본 조달 및 배분 전략이 단순히 최근 실적 발표 결과 외에 이 기업들이 현재 처한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상황, 혹은 기회, 아니면 위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의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이들 기업의 다음 행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정보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